며칠 뒤 정말로 아버지는 돈을 가져왔다. 많지 않은 액수였지만 보증금으로는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돈이었다. 큰 방은 못 구한다. 아버지가 혜진에게 말했다.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있어야지. 그 말이 이상하게 목을 막히게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큰 짐은 못 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딸 앞에서는 자기 몫에 작은 다리를 놓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혜진은 자기 방에 혼자 앉아 상처가 희미하게 남은 손목을 만졌다. 처음 그었던 자국은 거의 옅어져 있었다. 서울 전문대. 등록금과 보증금. 어머니의 돈과 아버지의 돈.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그녀는 무섭기도 했다. 자신이 실패하면 부모가 겨우겨우 모은 이 기회까지 다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조금 뛰었다. 이제 정말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혜진은 친구 한솔을 붙잡았다. 한솔은 같은 반 친구였고 오래된 친구였다. 둘은 서로의 집안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다. 아주 친한 척 떠들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였다. 나 서울 가게 될 것 같아. 혜진이 말하자 한솔은 눈을 크게 떴다. 진짜? 응. 전문대. 야, 나도 서울 쓸 건데? 둘은 한동안 학교 복도 창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 학교, 전공, 등록금, 그리고 무엇보다 방 문제. 하숙집은 비쌌고 고시원은 답답했고 원룸은 보증금이 들었다. 결국 한솔이 먼저 말했다. 같이 살까? 혜진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 반가워서였다. 진짜? 어차피 혼자 못 살잖아. 한솔이 웃었다. 나도 무서워. 혜진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서울이 아주 조금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지나갔다. 원서를 쓰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시장에 다녀온 어머니와 부동산 광고지를 펴놓고 보증금 계산을 하고 학교 근처 월세를 알아보는 과정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낮에는 졸업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서울 지도를 펼쳐보았다. 아버지는 지인을 통해 학교 근처에 싸게 나오는 반지하가 있다는 이야기를 물어오기도 했다. 어머니는 햇빛 안 드는 집은 안 된다면서도 결국 가격표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혜진은 혼자 시장까지 걸어갔다. 어머니는 좌판 앞에서 광어를 손질하고 있었다. 장갑 위로 비늘이 달라붙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혜진은 사람들 틈에 서서 한참 어머니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합격 통지서를 내밀었다. 어머니는 종이를 받아 들고 한 번 읽더니 대단한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됐네. 그러곤 다시 생선을 손질했다. 하지만 혜진은 보았다. 어머니 손끝이 아주 잠깐 떨렸다는 걸. 그날 저녁 아버지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래된 카세트에서 유행가를 틀어놓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 흘겨봤지만 그날만은 심하게 뭐라 하지 않았다. 혜진은 그 모습을 오래 기억했다. 가난한 집에도 가끔은 조용한 기쁨이 온다는 걸. 하지만 그 기쁨은 늘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것도 함께. 서울로 떠나는 날은 새벽이었다. 정확히는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애매한 시간. 어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에 가야 했기에 터미널까지 같이 올 수 없었다. 대신 전날 밤 혜진 짐을 여러 번 확인했다. 옷가방, 수건, 세면도구, 학교 서류,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 사본, 등록금 영수증. 어머니는 말없이 그런 것들을 챙기다가 마지막에 현금이 든 작은 봉투를 하나 더 넣어줬다. 급할 때 써. 혜진은 괜찮다고 말하려다 결국 아무 말도 못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낼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터미널까지 함께 갔다.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항구 쪽에서 올라오는 비린내는 그날따라 더 짙었다. 버스터미널 대합실은 어설픈 난방기 바람으로 후끈했고 플라스틱 의자와 자판기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솔은 먼저 와 있었다. 빨간 목도리를 감고 낡은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채였다. 왔냐? 응. 둘은 서로를 보고 웃었다. 긴장해서 더 많이 웃게 되는 얼굴들이었다. 버스 시간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혜진을 잠깐 따로 불렀다. 터미널 구석 자판기 옆이었다. 서울 가면 힘들다. 혜진은 웃었다. 알아. 친구랑 같이 있어도 결국 네가 견뎌야 하는 순간이 온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아버지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느린 말을 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그래도 도망치지는 마라. 혜진은 그 말을 이해할 듯 말 듯 했다. 자기는 지금 도망쳐서 서울에 가는 것 같았으니까. 아버지는 혜진의 표정을 보더니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답게 살아. 그 말은 축복 같기도 했고 부탁 같기도 했다. 혜진은 고개만 끄덕였다. 버스가 플랫폼에 들어왔다. 짐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탔다. 한솔이 먼저 올라갔고 혜진은 계단 앞에서 잠시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조금 미안한 얼굴로 그래도 최대한 괜찮은 척 웃고 있었다. 혜진은 그 웃음을 오래 보고 싶지 않았다. 더 보면 울 것 같아서였다. 그녀는 얼른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리창 밖으로 항구 마을의 흐릿한 겨울빛이 보였다. 횟집 간판, 편의점, 시장 입구, 먼 바다 쪽 철제 크레인. 아주 익숙한 것들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보니 벌써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버스가 천천히 움직였다. 항구의 불빛이 뒤로 밀려났다. 비린내 나는 골목, 새벽 시장, 어머니의 거친 손, 아버지의 미안한 웃음, 그리고 자기 방 책상 서랍 안에 한 번 넣었다 뺐던 커터칼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멀어졌다. 혜진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창이 차가웠다. 옆자리의 한솔은 벌써 뭐라도 잊으려는 사람처럼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서울 가면 뭐부터 할까? 학교 앞에 맛있는 데가 많을까? 둘이서 커튼은 꼭 달자. 그 반지하 방에 햇빛은 좀 들까? 혜진은 대답을 하다가도 자꾸 창밖을 봤다. 소매 아래 손목이 아주 약하게 당겼다. 이미 거의 사라진 흉터였지만 혜진은 그 자국을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건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외로웠던 밤의 증거였다. 그때 버스 안 스피커에서 라디오 음악이 작게 흘러나왔다. 오래된 발라드였다. 혜진은 멍하니 그 멜로디를 듣다가 생각했다. 서울 가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선명했다. 누가 소리치지 않는 집에서 자는 것. 내가 번 돈으로 밥을 사 먹는 것.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면 서울은 정말 그런 곳일까? 혜진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지금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건 거창한 꿈이 아니었다. 성공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멋진 사랑도 아니었다. 그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다. 버스는 새벽을 향해 달렸다. 국도 옆 주유소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창밖의 바다는 어느 순간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서울 쪽으로 천천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그때의 혜진은 아직 전혀 알지 못했다.